예, 지금 박근혜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두 분 다 일단 좋은 얘기는 했어요. 다 좋은 얘기죠. 지방 재정에 대한 독립, 그다음에 인사권에 대한 독립,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좀 더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다면 아니 교과서적이고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면 어떠실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주로 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약간 선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주권의 이양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어떤 독립성을 얘기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갖고 있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주로 이용했던 것은 이제 지자체 선거 역사를 얘기한 거죠. 유신헌법은 지자체를 폐기시켰다라는 데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고요.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비를 만들어낸 연설이었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연설을 초청 연설하는 것은 약속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차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재미있는 연설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장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은 박수를 받았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특정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의원들도 박수가 뜨뜻해지긴 했는데 점점 연설이 진행될수록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특성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사람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설 중에 이른바 애드립, 사람들이 연호하니까 같이 웃는 그런 이제 후보가 아주 여유를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반응과의 교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처음 출마했을 때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여순만을 드립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가장 놀란 건 웃었어요. 누가 안철수를 연호하니까. 그런 것들도 축구로 치면 이제 팬을 의식하면서 축구 경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연설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캠프에 한 지방의원 출신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일본은 44%고, 우리는 20%고, OECD 전체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버물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출직으로서는 자기가 훨씬 더 후배다.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으나 선출직으로는 후배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려지지 않았거든요. 또 지방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수용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설, 아까는 이제 애국주의 분위기에서 역시 후보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방송을 중계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오늘 서희승 작가는 처음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설을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후보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오늘 보고 느낀 거는 아주 그러니까 세련미. 근데 이제 시민적 세련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세련미 같은 거, 안정된 세련미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오랜 동안 의전에 익숙해 있는 삶이거든요. 정돈돼 있긴 하죠. 정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 의전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윤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현장의 분위기가 좀 더 교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분은 그런 경험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는 사실 저는 그렇게 현장에 대한 교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연설 도중에 웃으면서 그럴 정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특성. 문재인 후보도 현저하게 이제 일치월장하는 걸 보여줬는데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와서 가고 있군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한 채로 안철수 후보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근래 안철수 후보를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유세 현장 이런 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차량 종류가 자, 지금 경호원들 네, 네. 둘러싸여서 네. 지금 이제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그 연설을 들은 네. 우리 그 시민 예. 의원님 오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까? 어디서요? 오늘 두분 후보 연설을 들으셨습니까? 네. 어떠신지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어디 의회 소식? 저는 양주시 의회. 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의회 어떤 성함만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이희창. 이희창? 이희창 의원님께서 오늘 그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재정 독립성과 인사 독립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보시니까? 그렇죠. 그 여러 해 전부터 네.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들인데 네. 후보님들이 네. 그런 약속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바람이에요. 우리들 의원들. 네. 네. 그래 우리들 의원들도 네. 주민을 위한 대표로서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후보 중에 어떤 특별히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 어떤 겁니까? 글쎄요, 꼭 저는 어차피 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군요. 어떤 거 네. 당적인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그냥 연설 자체로 인상적이었던 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연설로 자체적으로는요, 두 분들이 그동안의 역대 어떤 그 후보들보다는 네, 지방의회의 네. 그런 중요성을 네. 알고 계시는 거에서 네. 천만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처음으로 연설을 들어봤습니까? 직접? 네, 저는 오늘 처음 정치 신인인데 어떻습니까? 솜씨가. 아까 후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정치- 저희들보다 후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동안 많은 준비가 되셨구나 하는, 그리고 겸손하다는. 그런 인상을 그런 받으셨군요. 인상이 예, 예. 박근혜 후보 연설 어땠습니까? 그분도 역시, 네. 그분은 역시 또 노련미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들 의중을 잘 간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이시다 보니까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 물을 필요가 거의 없는. 제가 말 못하죠. 자, 후보단이라 이게 긴장 국면 속에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끝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돼야 되고. 오마이TV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엊그제도 여기 우리 모임에 왔었어요. 네. 왔었는데 우리가 한수 이북이에요. 네. 이북이라서 네. 그동안에 군사적 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안보의 부재로 해서 네. 우리 지역이 그만큼 희생당했기 때문에 네.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많이 뒤떨어졌던 그 부분들 한탄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한 여성 의원 한번 네, 어떻게 네, 만나볼까요? 네. 네, 어디서 만나봐야 될까요? 저쪽에.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여성 의원이 아니실 것 같고, 이쪽에 좀. 여기 와 계시는군요. 마이크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TV로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한 말씀. 오늘 연설 직접 여성 의원들 중에. 우리 여성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네. 같이 두 후보 오늘 생방송을 하고 들었는데 있는데요.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직접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들어보시니까 네. 누구 지지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약속. 약속 부분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네. 정당 네. 공천, 정당 말씀하세요. 공천, 예. 원론적인 거를 말씀을 많이 원론적인 걸 하셨고, 말씀하셨고. 예. 안철수 후보님은? 안철수 후보님은 좀 태부에 닿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좀 호응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어느 하시죠. 어디에 소속이시죠? 저는 관악구의 네. 김정혜 구의원입니다. 민주당 예. 소속인가요? 네, 민주당. 그렇군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후보들 연설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어느 소속이신지? 보니까 관악구에 두 분 다 관악구에.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당을 초월해서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는데 네. 너무 언론적인 정치적인 답변만 했고 네. 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안타깝게도 안 오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뜻을 잘 받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네. 우리 시민과 우리 의원들의 소리에 잘 귀 기울여서 오늘 답변에 너무 성실한 것 같았습니다. 자, 안철수 연설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지금 오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세세히 네. 잘 파악하고 파악하고 오셔가지고 있다. 예, 정치적인 그 약속은 안 하시고 오늘의 취지에 맞게 예, 언론 답변을 참 잘하신 것 그 같아요. 정치 초년생인데 안철수 씨가 연설 솜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직접 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배. 네네. 후배다 그랬는데 보니까 후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후배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아주 우리 그 시민들이나 네. 우리 국민들한테 네.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역시 좀 후보로서의 굉장한 부유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연설을 들어보니까 서민의 곁을 좀 가까이 하는 후보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실질적인 이런 체감 온도를 잘 우리 국민의 체감 온도와 우리 오늘 지방의회 의원들의 체감을 잘 파악하셔. 근데 처음에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입장했을 때 더 박수가 많았어요. 안철수 후보는 좀 적었고.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좀 바뀌어. 연설이 바뀌고 실질적인 박근혜 후보는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고 우리 안철수 후보는 늦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직접적인 우리도 대화도 안 해봤고 오늘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민과 국민의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하필이면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세 분이 다 민주당 소속. 이건 무슨 의도가 없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더 여러분께 예고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는 지금 여러분 시청 채널 고정하셔도 좋은데 예, 거기는 한홍구 교수가 하고 우리가 만나서 예, 그 우리가 왜 대선 올레를 하면서 어느 친구 부르기, 서해성의 친구 부르기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한홍구 교수가 한 사람 잠깐 화장실 가서 잠깐 기다리면서 다른 분하고 한번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시도를 해보죠. 화장실에서 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TV 소속이십니까? 예? 아니요. 예. 소속, 지금 민주당만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 지금.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자, 오늘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지금 준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안철수 잠깐만, 후보. 소속부터 좀 말씀, 어느 지역에서 계십니까? 충남도 협의장이 충남시군구 협의장이고 금산군의 의장입니다. 금산군에. 인삼에. 금산군. 예, 예. 성함은? 김홍만 의장님. 김홍만 의장님. 네. 예. 자, 오늘 박근혜 안철수 후보 연설 어떻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박근혜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박근혜 그 후보는 정치를 많이 해봤고 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애국에 다니면서 많은 이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 이 난제를 끌고 갈 것 같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진짜 이번에 오늘 결의대 내용에 어느 부분이 부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 안철수 그 후보가 잘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세를 끌고 가고 이 난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박근혜 후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장님 오늘 얘기는 오늘 결의대에는 부합한 내용은 안철수 후보가 더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슴에 닿게 했는데 가슴에 닿게 했는데 어떤 점이 그래요? 실현될 수 있느냐? 그거 의정비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선거 소송 하한다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제 폐지 그건 전부 다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먼 안목을 봐야 되고 과연 어떤 분이 이 나라를 맡겨서 그걸 갈 건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안철수 씨는 초년생인데 어떻습니까? 연설 솜씨는 어떻습니까? 연설은 잘했는데 더 배워야 되겠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언제부터 정치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6년 됐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전부터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정년 퇴직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의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금산군의 의장님이신 김봉만 의장님께서 그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한 분만 더. 근데 지금 약속인데 이렇게 하면 다음 약속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따라오세요. 네. 네. 자, 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평가하는 새누리당 금산에 계시는 그분 김봉만 의장님도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설득력 있겠다, 가슴에 나닿겠다고 인정하시는, 그러나 자기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피력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질문한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보다 오늘 연설이나 내용이 오늘 결의대에 시군구 의회 의원들의 결의대에 부합하는 연석이 누구였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세력들 내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이번 오늘 적어도 이제 스피치 메인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더 잘했다.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철수가 점점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오마이올레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회 분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또 안철수와 박근혜 후보의 연설을 듣고 이제 광화문 일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대한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의 대표이사이자 기자인 오연호 선생과 제가 지금 이 대선 올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선이 무엇인지, 대선 현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드리기보다 여러분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이 방송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그 느낌을 여러분이 보시고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치러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래서 후보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가령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지방의회 전국 결의대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입장하고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좋은 정치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대선 원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사실 잠깐만요. 사실 화장실도 못 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에 의미가 있으시고 이 방송 격려할 만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좋아.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10만님 클럽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웹사이트로 그렇습니다. 이거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런데 아까 저 현장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막 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함께 와 있는 우리 방송팀에 최인성 기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좀 오갔는지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도 사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거의 뉴스를 체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을 하게 된 흠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워낙 지금 대선 국민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사실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서희성 작가는 방송에 집중을 하는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 상당히 쌀쌀한 그런 날씨군요. 사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늘 쌀쌀할 때 진행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천만 곱하기 5로 한 인생이 인생을 산다고 하면 술을 쓸 수 없는 만큼의 긴 인생입니다. 나는 5천만이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곱하기 5년 서희성 작가의 상상력. 아니 정말 중요한 선거다. 왜냐하면 단지 5년이 아니다. 5천만 명의 5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좀 약간 소음이 심한데 현재 광화문 내거리 우리가 다시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이 저기 서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교통량은 많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막히는 것은 아닌. 이 시간대 이제 교통량이 점점 증가할 시간입니다. 오후에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긴 하지만은요. 사실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경복궁 정문이 광화문이 보이고 그 뒤에 이제 근정전이 있고 그 불로문을 지나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을 5년간 잠시 위임받아서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심을 보시고 여러분 오마이뉴스의 이 생생한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적, 사회적 결단을, 그런 미래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말이죠. 네. 하루에 일정을 짤 때 네.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네. 여러 직능단체에서 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로 이제 대선 후보들을 네. 초청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중에 어느 행사에 갈 것인가. 네. 이거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루에 한 행사 정도를 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새 후보가 동시에 오거나 네. 어제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농민대. 예. 그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아니면 두 후보가 오거나 이런데 예.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때 오마이TV가 이런 걸 생생하게 우리가 찍어가지고 네. 잘 편집을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후보별로 비교를 해서 네. 그 연설을 들으면은 네. 자기가 이 후보가 더 낫구나. 아하.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네. 10초짜리 멘트, 그렇습니다. 15초짜리 멘트로는 후보의 정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나 오늘 그 박근혜 안철수 후보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10분간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10분, 15분. 상당히 중요한 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판단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사실 우리가 취지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집 안 된 진실. 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날것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이제 농민대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이제 시의원 대회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현장에 왔을 때 후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사실 미디어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오마이TV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미디어도 경량화되었고 사실 이런 거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미디어인데 사실 여러분 편집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편집이라는 게 어느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사실 하는 것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조선일보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 앞을 지나고 있군요. 네, 한 신문사. 네, 오마이TV가 한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일종의 특종 인터뷰를 했죠. 문재인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답답한 심경을 격식 토로하는 솔직히 토로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는 한 인터넷 방송 그렇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지금 한 인터넷 매체가 조선일보 그러니까, 앞을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기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른바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배우는 이른바 현장성에 관한 것을 할 때 그중에 첫 번째 팩트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신문인지 밝히는 것은 취재 근거를 사실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취재 확실히 그것을 한 인터넷 매체라고 앞으로 23시간 한 신문을 금방 알아먹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오마이뉴스 본사가 상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2000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될 때 처음에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있었어요. 광화문 뒷골목.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로변에 있지만 우리는 광화문의 아주 후미진 뒷골목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골방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광화문에 있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동아일보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한번 그렇죠. 대결해보겠다. 그런 심정이었죠? 아니죠. 그 조선 동아가 아니죠. 한 신문사. 한 신문사가. 그렇죠. 그렇죠. 참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중요한 대선 후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번 대선판도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발언한 그런 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 인터넷 매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아무 소유권도 받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면 그런데 그 이유 그 매체를 밝히는 진실성 그리고 그 사실 그 정보를 어디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럴 때 이렇게 대신문사 엄청난 돈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가 정작 이런 데서 옹색하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이제 방금 지방의회 의원들과 의원들 한 2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안철수 박근혜 후보가 연설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중이 있는 공간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초에 선입견이 있었다면은 그 선입견을 바꿀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미지근하게 그 지지를 했던 사람에게 네. 선풍적인 지지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전환을 시켜줄 수도 있고 말이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자체 의원 4분을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약간 미묘한 변화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언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들은 좀 더 많은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봐야 되고 특히 토론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저런 면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야 주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비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혹은 음식 코너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 이렇게 수박을 고를 때 수박을 다 때려보고 고르지 않습니까? 때려보고. 이건 아니고 이게 뭐 우리들도 후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후보에 툭툭 때려보고 너 좀 이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죠. 네. 이 지금은 수박을 통통통 뚫어보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칼로 쪼개 삼각형으로. 사실 그게 좋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안에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때 칼로 이걸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자 빨갛지 않습니까? 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안 빨갛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는 거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걸 보여주냐면요. 그것이 빨간 것만 주인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익은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냉장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요새는 거의 안 익은 수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은 수박 안 익은 수박을 따와야 했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익게 되는 거죠, 이제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소비자에게. 저는 정치도 소비자에게 너의 뇌를 보여주라. 너의 속을 보여다오. 그렇죠. 사실 수박을 때리듯이.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세 분이 만나고 아직까지 TV 토론을 안 하셨어요. 또 박근혜 우리 후보님께서는 단독 토론을 하시겠다고. 단독 토론이라는 말이 가능한지 언어적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어쨌든 내일 저녁 10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드디어 이제 상호 토론을 하는데 말이죠. 용호성박. 둘 다 점잖은 분이어서 과연 이 어떤 장면이 좀 재미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아니 이거 세 분 다 점잖아요. 세 분 다 점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건 대선이 좀 재미없어요. 사실 뭐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둘 다 세 분 다 범생이 계통이어가지고 서성 씨 같은 분이 한 분 딱 함께 했어요. 아니 오늘 기자가 나가서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세 분이 다 너무 두고 봅시다. 너무 다 거룩해가지고 이게 무슨 농담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문 앞에 우리 카메라가 좀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른바 농성청.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말이죠.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벌써 지금. 이곳은 3.1운동 이후에 사실 이런 역할을 계속 해온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